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할 때 도움을 드리는 조은의 마음 약국의 조우입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방송에 한 2번 정도 출연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래도 오늘 좀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립을 연결로 푸는 마인드풀 커넥트 대표 류혜원입니다. 저희 마인드풀 커넥트는 마인드 SOS라는 캠페인 브랜드로 다양한 인식 개선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캠페인은 정신건강을 문화예술로 풀어가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가장 메인으로 하는 행사는 마음 온 스테이지라고 해서 청년분들이 무대 앞에 나와서 내 마음속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됐고요. 이런 오픈마이크 형식의 행사를 최근에 5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카이스트에서 대학생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그전에는 저희가 성수에서 청년들, 일반인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에도 저희가 다양한 문화예술을 엮은 캠페인들을 많이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교육이랑 정책 연구랑 세미나까지 연계해서 같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우리 정신건강 커뮤니티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그 회사인 것 같은데 지금 20대 대표님이세요. 네, 그리고 그 포브스 거기서도 소개된 적이 있었죠. 어떻게 소개됐었죠, 그때? 저희가 이제 신뢰받는 기업 대상을 받게 되었는데,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쪽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으셨죠. 그 한국에 오신 지가 지금 한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딱 만 2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국에 들어오시기 전과 또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떤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셨는지 그것도 듣고 싶거든요. 네, 저는 미국에서 의료 정책경영학과랑 보건정신건강 공부를 했고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첫 창업을 했어요. 그때 했던 창업이 소아암 환자들이 정신건강을 케어해주는 AI 챗봇을 만드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이었고요. 예.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정신건강 쪽으로만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에 제가 입사를 했었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세계은행 총재를 하셨던 김용 총재님을 만나서 김영 총재님. 네네. 네.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실 자문 요청을 저희가 받아서 제가 연구를 진행하다가 네. 국내 정말 각 분야에서 다양한 분들이 자살 예방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라고 네. 결정을 해서 24년도에 국내에 들어와 마인드풀 커넥트를 설립하게 되었고요.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20년 이상을 겪고 있는데 큰 발전,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고 네. 그런 부분들에 우리 마인드풀 커넥트가 마인드 SOS를 통해서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에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자고 예.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 자살이라는 문제가 한국 안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길게 있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무감각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 그분들이 더 걱정하면서 이 부분을 좀 고쳐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분들이 나정호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수잔정 박사님이 또 계신데 미국에서 5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서 일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세브란스 나오시고 그 개인적인 조금 이야기를 물어봐도 되는지 좀 자살과 관련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유학을 시작을 하면서 많이 외로웠던 적도 있고, 울감을 깊게 느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네. 그를 통해서 이제 정신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서 대학원을 그쪽으로 진학을 하게 됐고, 사실 정신건강에 관한 낙인에 대한 차이도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개인적인 네네네. 경험으로.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틱 증상이 있었어요. 네네. 틱 증상 때문에 학교 생활이 힘들어져서 이제 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예. 첫 수업 날에 갔는데 되게 긴장하면서 갔거든요. 왜냐면 틱 증상이 있다라는 게 한국에선 되게 다른 나랑 다른 모습이고 안 좋게 보이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었는데 걱정이 돼서 이제 수업을 갔는데 저희 반에 저보다 틱 증상이 심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친구를 다른 친구들도 선생님도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다들 그냥 정말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친구 대 예, 친구로 예. 대해주는 걸 보면서 낙인의 차이를 제가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은 그런 정신건강적에 관한 대화나 증상들이 숨겨야 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얘기되어 줄 수 있고 네네. 네, 어렵고 무겁지 않게 풀어가는 게 저희 목표이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 건강과 관련된 것이든 아니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 방금 전에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한국의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 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을 만나서 그리고 이루어졌던 것이 정신건강 정책 대통령 직속으로 혁신위원회가 꾸려졌었죠. 네네. 그 첫 행사 때 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김영 총장님께서는 한국의 이 자살 문제를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죠? 네, 그럼요. 네. 총재님이랑 제가 이제 처음 만났던 그 시기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자문 요청을 하시게 되셨는데 총재님도 저도 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심하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얼마나 심한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정말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비교도 다른 나라와 비교도 많이 해보고 네. 그리고 미국의 뭐 과거 자살률 상황들이랑도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개인의 문제,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 솔루션조차도 개인이 찾아가야 되는 거로 많이 이제 방법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사회적 문제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총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그리고 저희 회사가 자살률을 바라보는 방향성도 저희는 자살을 단순한 사망 수치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우리는 이제 저도 공중보건학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자살을 아우르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이 이 자살에 어떤 영향을 줬냐라는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살률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사망자의 수치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통합적인 사회적 문제의 악화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게 저희가 보는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류혜원 대표님이 그런 통계와 이 리서치를 통해서 한국 자살이라는 문제를 보게 됐는데 뭐가 제일 그런 한국인들만의 특징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게 제일 문제라고 보세요?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정신건강에 관한 낙인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수치로 봤을 때 4명 중 1명은 평생 중 정신질환을 그쵸. 겪는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사실 되게 흔한 거잖아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게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치료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게 그렇죠. 되고. 네네. 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첫 단계가 이런 낙인을 해소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럼 그 낙인을 해소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마인드 SO에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정신건강에 관한 대화를 어렵고 무겁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친근하고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문화예술을 통해서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 가을에 했던 행사 캠페인 중 하나는
마음 온 스트릿이라고 해서 네. 광화문 한복판에서 멘탈 헬스 팝업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성수에 있는데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팝업을 하고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건강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팝업 형식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광화문에서 하게 되었고 네네. 거기서 뭐 무료 심리 검사 체험이라던가 다양한 뭐 예술적인 활동들을 저희가 이제 들고 왔고 또 한 부분은 마인드 SOS 댄스 크루라고 만들어서 마음으로 조금 이제 힘들었던 분들 댄스 크루를 저희가 20명을 모집을 해서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랑 리아킴 님의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리아킴. 그분들이랑 3주를 훈련을 했어요. 어. 그리고 그날 팝업하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저희가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또 리아킴께서 재능 기부로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네네네네. 네. 재능 기부로 리아킴님이랑 리아킴님의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랑 그리고 다른 뭐 하리무라는 또 되게 유명한 댄서분도 계시는데 네. 다들 재능 기부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이 정신건강이나 아니면 자살과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셨던가요? 아무래도 연예계 안에서도 그런 압박이나 뭐 이제 뭐 책임감이나 부담감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네.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많은 그런 그 정신건강과 또 자살 예방을 풀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접근들이 있는데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특히 또 20, 30대 청년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인드 SOS의 철학 중에 그 Beyond Isolation Through Connection 이런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제가 처음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고립을 연결로 푼다라는 의미인데요. 저희가 정말 사회적으로 바쁜 사회에 치여 살면서 네. 고립되어 있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고립을 풀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연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문화예술적인 부분들이 가장 우리 사회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네. 그러면 그 자살 예방에서 연결은 왜 중요할까요, 그러면? 저희가 자살 예방에서 연결을 중요시 여기고 또 회사 이름을 마인드풀 커넥트라고 지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연구를 하면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정말 각 분야에서 각지에서 자살 예방을 고민하고 그리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개인이 됐던 시민단체가 됐던 기업, 기관이든 각각 정말 자리에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기관들, 기업들, 단체들, 개인들을 연결을 해야지 이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이 연결이란 단어를 또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그 지드래곤이 만든 재단 거기가 이름이 뭐였죠? 저스피스 재단이요. 저스피스 재단과 함께 했던 캠페인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마음 온 스테이지라는 행사를 하는데 이게 청년분들이 아니어도 많이 오실 수 있어요. 네네. 네.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본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얘기하고 저도 그 한번 안에서- 가봤어요. 아, 그때, 네네. 네, 들었는데 그때 재밌더라고요. 오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울고 웃고 박수치고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5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성수에서 했을 때는 130명이 오시고 와. 그래서 이제 너무 좀 저희가 조금 더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인원수를 좀 더 좁혀서 할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첫 행사를 할 때 네. 저스피스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랬구나. 네. 저스피스 재단도 이제 청년들의 문화예술적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재단이니까 네. 저희가 정신건강을 문화예술로 푼다라는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해주셔서 같이 그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 자살 예방 행사나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 오히려 좀 위험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반드시 피해야 할 표현이나 아니면 그런 방식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하거나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인가라는 걸 고민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마음온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명이라도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공감을 하는 리스너의 역할이던가 아니면 무대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내 마음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하면서 용기를 얻는 스피커의 역할이던가 이런 한 가지 요소라도 한 사람의 인생에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저희는 중점을 두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를 최대한 소모를 하지 않으려고 기획을 해요. 정신건강을 소모한다는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소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가장 큰 거는 이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회사의 비전 안에서 목표점이 어딘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점이 난 수익을 낼 거야 라게 되면 사실 이걸 어느 정도 소비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것보다는 한 사람의 인생에라도 한 사람의 삶에라도 긍정적인 영향,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중점을 두고 모든 프로젝트들을 기획을 해요. 네네. 이를 통해서 저희 방향성을 좀 좁혀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면은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지 또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계속 한 지 오래됐는데 20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왜 바뀌는 게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난 정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이제는 대통령이 이 자살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한 나라의 지도자가 관심이 없는 것과 또 관심이 있는 것과 어떻게 달라진다고 보세요? 너무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 동안은 너무 자살 예방이라는 게 프라이어티가 우선순위 없었던 것 같아요. 정책 안에서도. 예. 근데 이제 정책 앞으로 끌어와지면서 사실 예산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2024년의 예산이랑 2025년의 예산도 다르고 2026년의 예산도 다를 거고요. 그러면 이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뭐 지자체에서든 아니면 시민단체에서든 다양한 활동들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그걸 뒷받쳐줄 예산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책 앞부분으로 나오면서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자살 예방을 위한 그런 전략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마인드 SOS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올해의 키워드가 청소년 자살인데요.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정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세계적으로는 청소년 자살률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학업이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학업 관한 문제들도 있을 거고 뭐 소셜미디어 유세지 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관계 단절에 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보통 자살률을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남성 자살률이 높은데 우리나라의 10대 여성 자살률이 더 높아요. 남성 자살률보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저희가 좀 더 깊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정책의 방향성이나 이 정책의 계획도 이제는 사전 예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나 사후 처리에 이제 사후 상담 치료에 이제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교육이나 이런 인식 개선하는 활동들이나 이런 1차 예방 쪽에 많이 집중이 되면 더 좋은 방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 나왔던 수잔정 박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한국 사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한국인들이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갔을 때 그러면 그분들의 그런 자살률이 낮아져야 되는데 좀 한국인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민 사회에서도. 그러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뭔가 그런 특성이 자살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한국인들이 똑똑하고 또 착하고 그리고 약간 화가 있잖아요. 화. 그런 한이라는 거 그런 게 있고 또
억울한 상황에서 그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착한 민족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실까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대한 연습이 잘 성장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이루어지기 힘든 사회인 것 같기는 해요. 네네. 내가 어떤 분노를 느끼는지, 내가 어떤 우울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는 여유나 아니면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이 조금 더 되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때그때 자신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잘 표현하고 그걸 또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네네. 이러면서 예,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정서적인 고립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또 저희 조은의 마음약국에서도 그래서 조은의 마음약국이든 아니면 어떤 곳이든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라. 건강한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과 너무 비슷해가지고 또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마인드 SOS와 또 마인드풀 커넥트 회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과 또 대표님이 갖고 계신 그런 마음들을 짧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도 앞으로도 각 기관들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 기업들과 개인들을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고 싶어요. 이 연결을 통해서 정신건강을 어렵고 무겁지 않게 풀어나가서 정말 10년 뒤에는 우리 사회에서 정신건강에 관한 대화를, 내가 슬픔에 대한 대화를, 내 감정에 관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또 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그런 말씀이 있다면 나다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더욱더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대표님의 회사가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셔서 한국의 그런 자살 예방을 낮추는데 또 인식 개선을 하는데 많이 쓰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의 정신질환 할 때 도움을 드리는 조은의 마음약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